네, 시장의 뜨거운 감자들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방송 중에 최대한 다뤄드리려고 하는데요. 샵 2034 주식콜센터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종목명, 매수가 적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에 주식콜센터 시간에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요. 핫한 종목군들이 이제 중후장대 그리고 대형주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건설주들은 이러한 경기 민감과 더불어서 정책 수혜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점검을 안 해볼래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단독 점검 4월의 주인공은 건설주일까 왜일까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정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설주들이 참 여기저기서 막 불려오고 특히 부동산 시장 때문에 네네. 또 정책 수혜주를 묶이고 있는데 왜 오르는지 좀 팀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일단은 밀어주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건설 경기 자체가 워낙 이제 작년에도 좋았고 또 올해도 앞으로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건설주들의 상승이 우리나라 지수 대비해서는 월등히 좀 좋은 측면에 속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부분을 당연히 좀 예로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2월에 이제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LH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그 신도시에 대한 착공 자체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다소 걸릴 것으로 현재 좀 예상이 되곤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바로 건설주를 좀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니라 투기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주택을 공급하기보다는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투기를 억제하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아예 바꿔서 지금 현재 이제 공급 쪽으로 완전 턴어라운드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당장 이제 서울시장 재보선도 얼마 안 남았고 또 1년 뒤를 바라봤을 때는 대선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그 주자들 모두 다 공급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규제와 관련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 그 주변에서 흐르는 분위기 자체가 다들 공급 쪽을 바라보는 방향성으로 일치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포인트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맨 처음에는 건설과 관련되어서는 코로나가 맨 처음 터지면서 대부분 다 건설 경기가 어느 정도 꺾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중에 막대한 자금들이 풀리면서 이런 자금들이 다 주택시장으로 일부분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경기를 계속 꾸준하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 선거의 부동산 정책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야권 단일화에 성공을 하면서 부동산을 향한 여야 간의 서로의 공략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여야, 그러니까 양측의 부동산 정책은 현재 어떤가요? 계속 개발을 하겠다 주의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양 후보 모두 여야 상관없이 공급과 관련되어서 이제 정책을 다 내놓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색깔이 살짝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공 위주의 이제 공급 정책을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의 이제 공급 정책을 현재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표로 지금 나오시는 바와 같이 두 후보 모두 이제 그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영선 후보는 5년간 30만 호 공급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36만 호를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가장 지금 내세우는 그 공약 중에 하나가 21개 미니 신도시를 구별로 좀 설치를 해서 토지 임대 방식을 통해서 1제곱미터당 1,000만 원의 이제 아파트를 공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값 아파트 공약을 현재 내세우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남과 강북의 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용산 일대 개발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오늘 나온 뉴스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그 노원구와 목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안전지단에 바로 좀 착수를 해서 재개발의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측 모두 다 공급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제를 걱정하거나 건설 경기가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모두 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공급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H 사태 때문에 약간 공공기관의 공공주택보다는 민영주택에 대한 그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걸 또 건설주들의 호재로 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워낙 지금 LH 사태가 굉장히 좀 크게 아무래도 좀 와닿을 수밖에 없죠. 네. 특히나 지금 이런 LH 사태가 터진 이후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만 놓고 보더라도 확연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민간 건설사들에게까지도 이제 매출로 좀 연결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많이들 이제 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지금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 즉 이제 그 서울권에 속하는 그 생활권을 가지신 분들은 최근에 지난 3, 4년 동안 공급이 과연 많았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되실 텐데요.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주택 공급은 꾸준하게 좀 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대부분 다 지방 위주로 좀 펼쳐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감하기가 좀 힘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그 대형 건설사, 특히나 빅3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서 빅3 위주로는 한 3만 호 이상으로 지금 현재 각 건설사들이 올해 분양 계획을 또 잡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는 2015년도가 가장 공급이 많았습니다. 2015년도를 이제 피크로 이제 2018년도가 가장 이제 좀 바닥을 찍는 공급 현재 물량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2018년 이후에는 꾸준하게 다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방금 LH 사태도 또 한 번 더 다시 좀 언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신도시들이 개발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입주를 하기까지는 5년 이상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정책적인 부분에서나 정치권에서나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미니 신도시들이 발표가 될 때마다 또 토지 보상금들이 풀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토지 보상금들이 다시 그럼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토지 보상금으로 풀린 부분들은 다시 부동산으로 이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점점 계속 건설 경기를 뒷받침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 경기 그리고 신도시 개발 따라서 건설주들의 매출 효과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는 건설주를 한번 저희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건설사라고 하면은 뭐 GS건설, 현대건설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대표주들의 흐름은 어떠해요? 네, 지금 현재 흔히 얘기하는 뭐 GS건설, 그다음에 뭐 대우건설도 있고요, 현대건설도 있죠. 흔히 이제 빅3 건설업체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빅3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를 바닥으로 지금 현재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가지고 바닥 대비해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100% 내외의 상승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가 오른 만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수급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이제 상승을 못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데 이유로는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연기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연기금에서 이제 꾸준하게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연기금에서 꾸준하게 수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및 이제 여러 기관계 창구에서 꾸준하게 고루고루 이제 그 수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 건설주들의 경우에는 연기금의 매수 속에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하고요. 저희가 또 특징주로 많이 다뤘던 게 GS건설은 워낙 증권사에서 최선우주로 좀 많이 거론을 해서 저희가 GS건설 짚어봤고 또 DL의 경우에는 DL과 DLENC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거래가 다시 재개되자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DL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네, DL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이슈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올해 초에 이제 그 분할 이후에 워낙 주가 상승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온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분할이 되었는지부터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DL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케미칼 부분과 그다음에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LENC 같은 경우에는 건설 부문을 도맡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대림 산업으로 이제 한 회사로 이제 묶여 있을 때는 건설 경기가 좋더라도 예를 들어서 케미칼 부분이 약세를 보이면 주가에 오로지 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을 하다 보니까 오로지 이제 건설 경기가 좋다라면은 ENC 쪽에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의 그런 선순환 구조가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배 구조를 보시다시피 DL이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DL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또 발표를 했던 게 장중에 이제 그 DL ENC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6월 3일까지 이제 DL ENC의 그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DL의 주가를 놓고도 이런저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팩트만 놓고 좀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지금 현재 DL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DL ENC 또 뿐만 아니라 뭐 DL 케미칼 등 자회사들의 그 시가총액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5.1조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준으로 DL의 그 시가총액이 1.3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장부상 가치와 비교를 해봐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괴리감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계 창구에서는 당연히 이런 괴리감을 이용해서라도 투자의 매력을 많이 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어떻게 보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계 창구에서 꾸준하게 수매수가 유입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괴리감을 노리고 아마 기관계 창구에서도 좀 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DL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도 어떻게 보면은 꾸준하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하셨고요. 이 건설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게 건자재주, 특히나 시멘트주들이 네네. 그저께 어제 오늘 많이 올랐어요. 네네. 시멘트주들은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지 그 안에서 실체 있는 탑픽을 골라볼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멘트주들이 최근에 특히나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네.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건설사가 이제 수주를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데요. 어느 건설사가 수주를 했든지 간에 결국 기자재 중에서는 시멘트를 가장 많이 좀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주들이 당연히 주가 상승이 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멘트들 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시멘트주들이 주가 상승이 나오는 측면도 물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또 이제 이야기가 갈렸던 부분이 이제 바로 유연탄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유연탄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좀 주가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유연탄의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연탄에 대한 리스크도 좀 다소 좀 감소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멘트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폐합성 수지를 이용해서 유연탄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노력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개선세가 꾸준하게 지금 현재 좀 나오고 있는 부분도 특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작년을 예로 든다라면은 시멘트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는 측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급격하게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도 시멘트 업체들 중에서는 당연히 점유율이 가장 높은 쌍용 양회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쌍용 양회 같은 경우는 매수전 가격으로 7,300원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매도 가격은 9,500원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7,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멘트주 안에서의 탑픽은 쌍용양의 목표 주가 9,500원, 손절가는 7,000원 제시해드렸고요. 건설주의 탑픽은 앞서 이야기했던 DL ENC를 꼽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16만 원, 손절가는 11만 7천 원입니다. 이렇게 건설의 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설명은 이정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